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건물 안전 진단이 시작됐는데요. 수색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1시간쯤 전에 구조대가 건물 안에 진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아 기자, 불길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건물에 쌓인 잿더미 안에 불길이 남아있긴 하지만 큰 불은 꺼진 상태입니다. 진화에만 50시간을 넘기고 다행히 바람도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상당수 진화가 된 건데요. 불길이 잦아들면서 1시간쯤 전엔 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구조대가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실종 47시간 만입니다. 앞서 오전 10시쯤에는 경기 소방재난본부와 국토부, 외부 전문가, 소방관 등 20여 명이 화재가 난 건물의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 상태를 파악했는데요. 장시간 화재로 인해 건물 골조가 휘는 등 붕괴 가능성이 커 실종 소방관의 수색 전에 안전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일단 수색이 필요한 만큼 내부 진입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장소는 실종 소방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지하 2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시작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천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화재 경위와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당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에는 지하 2층에 제품들을 적재해 놓은 선반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게 보였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영상과 발화지점,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진화 작업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12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물 규모에다 안에 쌓여져 있던 물량도 1,620여만 개, 건물 규모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쿠팡과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접한 소방서 전체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소폭 줄면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82명인데요.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재성 기자, 확진자 수가 계속 400~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2명입니다. 이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다 나흘 만에 다시 50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발생이 45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여전히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7.6%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영남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권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500명대가 3번, 300명대와 400명대가 각각 2번씩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대략 47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거리두기 단계를 추정하는 지표로 따져보면 아직 2.5단계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수도권에서 연일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백신 접종 현황을 좀 살펴보죠. 어제 새롭게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었다고요? 네, 어제 1차 신규 접종자는 50만 7천여 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0만 명 이상 많은 수치인데요.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28.8%입니다. 이 수치에는 모더나 백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사람은 이제 400만 명을 넘어서 접종률은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백신을 많이 맞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접종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가 1,000만 명이 넘게 맞아서 가장 많았고요. 이어 화이자와 얀산 백신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2차는 화이자 백신의 비율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1,230건이 신고됐는데요. 이 사망이 29건,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죠. 즉 아나필락시스가 52건, 중환자실 입원 같은 특별 관심 이상 반응이 45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접종 부위 통증 같은 일반 이상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내일 공개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는 8명까지 사적인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리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네, 이번엔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3분기에 교차 접종을 일부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다른 백신을 1차 때와 2차 때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거잖아요. 괜찮은 겁니까? 네, 먼저 해외 상황 보면요. 이 네. 캐나다와 또 유럽의 일부 국가인 스페인, 독일, 프랑스에서 이제 일부 연령층의 이 교차 접종을 허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제적으로도 이제 3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후에 화이자 접종했을 때 강력한 면역 반응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이 오히려 됐습니다. 말이죠. 네, 저 그림 보시겠습니다. 이 면역 반응에는 체액성 면역과 또 세포성 면역이 있는데요. 네. 이 체액성 면역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성되면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이 세포 안으로 침입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세포성 면역은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T 세포가 직접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파괴하는 면역 반응입니다. 네. 이 연구가 스페인이랑 독일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스페인 연구 결과 이 아스트라제네카 한 번 접종한 것에 비해서 화이자를 접종했을 때 이 항체 생성량이 7배에 달했고요. 네. 이 독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전략이 이 화이자 전략에 비해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 세포성, 체액성 모두에서 더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은 일종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교차 접종으로 다른 백신을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면역 체계에 이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이자와 같은 mRNA 방식의 백신은 체액성 면역 반응을 조금 더 유도를 하고요. 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전달체 방식의 백신은 이 세포성 반응을 조금 더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다른 기술 기반으로 생성된 백신을 모두 경험하게 되면 네. 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종의 뭐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연구의 제한점이라면 조금 더 많은 대규모의 참여자가 참가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임상수가 부족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더 흘러서 실제로 이 교차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전략 외에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에 이 교차 접종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4월 중순 이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으신 분들, 뭐 돌봄 인력, 보건 의료인, 사회 필수 가장 먼저 인력들, 받으신 분들이네요. 네, 4월 중순 이후에 네. 그쯤 1차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7월에 2차로 화이자 교차 접종 받게 됩니다. 근데 2차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걸 맞겠다 하시면 7월 넷째 주에 이제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현재 2차로 이 화이자 말고 모더나를 받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당국에서 희귀 혈전증 관련해 가지고 주의 문자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희귀 혈전증,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인가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이 혈전이란 혈관 속에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고요. 네. 이 혈전증이란 이 혈전이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요, 일반 혈전증과 달리 매우 발생 확률이 희박하고 또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 혈전증이나 내장정맥 혈전증과 같은 특이 부위의 혈전증을 말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4월 7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이 희귀 혈전증을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의 백신에서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민혜 기자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약 4천 명 정도가 참석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노조를 고발했고 방역당국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끝장내자! 과로로 죽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전국 택배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집회에는 전국에서 4천여 명이 모였는데 집회 참석자 중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상은 없었지만 집회 후 자발적인 진단검사에서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확진자 2명이 같은 사업장 소속이며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참가자 전원에 대해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집회 참가자와 인근에서 근무한 경찰관 95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더해 10인 이상 5개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택배 노조 측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이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델타 변이가 코로나19 지배 변종이 될 것이라며 3차 백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돼 80개 국가로 확산된 델타 변이가 미국 41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감염력이 월등히 높은 델타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적 변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these viruses mutate, they do so with some advantage to the virus. In this case, it is more transmissible. It's more transmissible than the Alpha variant or the UK variant that we have here. 월렌스키 국장은 현재 보급된 코로나19 백신이 델타 변이를 막아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의 내성을 가진 더 강한 변종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 코로나19 자문회의에서 3차 백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we want to be ahead of this booster question. We're making plans now. Should we need them soon?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델타 변이가 젊은 층에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취임 이후 150일간 백신 3억 개 접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며 오는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가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 달성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현재까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성인은 6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제난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어제 폐회됐다며 김 위원장은 현 난국을 반드시 해칠 것이며 엄혹한 시련이 막아나서도 위협에 충실할 것이라고 선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간부 인사도 단행돼 태영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정치국 위원으로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위해서 오늘 입국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에 돌아와 기쁘다며 한국, 일본 정부와의 생산적 만남들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모레 오전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같은 기간 방한하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함께 한미일 3자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합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권고했습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장 중사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피해 발생 당시 차량을 운전한 모 하사에 대해서는 증거 관계나 방조의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수사심의위에 해당 하사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방조 기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소득세도 완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부자 감세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기까지 3시간 공방과 표결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가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며 작정하고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의원총회 끝에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이 확정됐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 즉 공시지가 11억 원 이상 주택에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9억 원보다 2억 원 올렸고 실거래가로는 약 16억 원 이상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 명 수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결론이 나기까지 논쟁은 상당했습니다. 지난달 1차 의총에서 부자 감세 논란으로 거부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원 11명의 찬반 토론이 3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도 온라인 투표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제 4.7 보궐선거에 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세까지 낮추면 완전히 부동산 부양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로서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 속에서도 당내 갈등 요인을 정리한 셈입니다. 이번 안이 부결될 경우 지도부가 받을 타격을 우려한 의원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집값 좌우했더니 종부세만 잡았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주말에 오늘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구가 30도, 순천이 31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도 강해지면서 대부분 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특히 광주와 제주도는 위험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수십 분만 햇볕에 직접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짙어 서해안 지방에는 안개비가 흩날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에 강원 북부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내지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지만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 내일 오전까지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강원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동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